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심리상담사 과정을 맡게 된 장혜숙입니다. 청소년 심리상담사란 청소년들에게 일어난 다양한 문제에 접근을 해서 학습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1강부터 20강까지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처음 과정으로 제1강 상담의 기초적 이해부터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의 기초적 이해에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상담이 뭔지를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전적 의미의 상담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전적 의미의 한글에서는 우리가 보통 상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로 의논하는 게 상담이다 라는 게 상담의 사전적 의미고요. 보통 영어로는 counsel 아니면 consultation, conference 이런 의미로 상담이 많이 불려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자어로 이 상담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상자의 담, 말씀 담자의 어떤 상담이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요. 바로 앞에서 바로 대면에서 서로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의 한자어의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상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학자들이 말한 상담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히 칼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칼 로저스라는 분은 상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훈련받은 상담자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를 연결짓는 상호작용 과정이다 라고 상담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명료하고 허용하고 그리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게 바로 칼 로저스가 말한 상담의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장호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상담에서는 클라이언트 내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죠? 클라이언트와 카운슬러 사이 뭐예요? 바로 이 대면 관계, 마주보고 하는 이 관계를 생활 과제나 행동, 사고, 감정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이다라고 한 게 바로 이 상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상담의 개념과 학자들이 말한 상담의 개념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담이란 전체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내담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예, 내담자예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상의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상담의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에서 이 상의하는 부분 내용들이 바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 그리고 사고 등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을 통해서 상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에는 보통 일반 상담과 전문 상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하시면서 상담이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오해 부분이 많이 있는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상담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학습하는 전문 상담과 일반 상담에서 한번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전문 상담은 상담자의 전문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담은 그런 전문성보다는 어떤 다른 은행, 다른 곳에서도 상담이란 표현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담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전문 상담에 속합니다. 우리가 상담자의 전문성에서는 상담자는 다양한 상담 이론의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담을 전문 상담,
상담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는 게 바로 전문 상담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을 할 때는 규칙, 여기 보면 상담의 규칙성이라고 있죠.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주 1회씩 대략 50분간, 요거는 우리가 보통 전문 상담 중에서도 개인 상담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바로 상담 단계에 따라서 상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이 좀 걸리면서 기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상담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 볼 일이나 아니면 보험 관련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1회씩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통 우리가 상담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상담의 어떤 전문성에 관한 거는 바로 전문 상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담의 구성 요소와 상담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상담 진행 과정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상담자라고 했습니다. 자,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자, 그러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바로 도움을 받는 사람을 내담자.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는 두 사람 있고 그런 관계를 우리는 바로 상담의 구성 요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담자는 힘이 들면 상담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점을 말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상담자의 자질은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상담자는 상담 이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바로 이게 상담자의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상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지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담과 전문 상담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상담 실습 경험과 훈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상담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담 구성 요소에는 상담자와 그리고 상담의 구성 요소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 방법과 유형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상담 방법은 개인 상담, 클라이언트와 카운슬러가 1대1로 하는 상담. 그게 우리가 개인 상담이라 하고요. 집단 상담은 한 사람의 리더자와 최소한 5명에서 7명 소집단은 그리고 중집단은 15명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1대 다수의 상담을 우리가 집단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면 상담이라는 건 어때요? 말 그대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상담입니다. 그리고 매체 상담에 이제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전화로 하는 전화라는 매체로 상담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죠. 예, 방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나 편지로도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상담을 매체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전화 상담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부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는 상담이 있고 사회부로 하는 상담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매체 상담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 방법에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내담자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인 상담의 어떤 유형에는 어떤 상담이 있냐면 바로 위기 상담이 있습니다. 어떨 때? 위기 상할 때 하는 상담을 바로 위기 상담이라고 합니다. 위기라는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자살에 대한 위기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 내담자 중에서 갑자기 부모님의 어떤 사망으로 아니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우리가 위기 상담 그러고요. 촉진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 많이 하는 상담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들의 어때요? 진로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진로 향상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진로의식을 하는 그런 상담은 촉진 상담에 많이 들어갑니다. 뭔가를 촉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방 상담. 사실은 평소에 예방 상담을 통해서 위기를 예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은 뭐 자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은 예방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제외하고는 평소에 많은 청소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 어떤 예방상담이 진행하는 것을 바로 예방상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발달상담. 발달상담은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는 발달을 하고 성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발달상담은 전생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되는 상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상담 목표를 정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담의 목표는 전체적인 상담을 할 때 대체적으로 많이 목표를 세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아마 바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아마 상담을 원하고 신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를 행동 변화의 촉진을 위해서 상담 목표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처 기술의 발달. 어떤 청소년이 왔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친구들과 이렇게 협력하고 대화하고 대인관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뭐 놀 때나 놀이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친구들 어울릴 수 있는 대처 기술을 좀 개발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대처 기술의 발달을 상담 목표로 정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촉진은 뭡니까? 바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 촉진 능력을 함께 목표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개선은 여기 앞에 대처 기술하고도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담 목표를 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가능성 실현은 무엇이냐면 내담자들이 상담실에 와서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잘 하고 싶지만 저는 정말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존감도 낮은 것 같아요. 라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학교 생활을 잘하는 어떤 청소년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는 너무 행복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청소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상담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노크를 하는 많은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행동 변화가 다른 사람보다는 촉진이 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대처 기술도 낮아요. 의사결정이 부족해서 항상 우유부단하는 소리를 들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잘 닿지 않은 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가능성,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기가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담자는 청소년들의 그런 부분을 너는 정말 괜찮은 아이다. 그리고 너는 정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이런 가능성들을 좀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눈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보통 상담의 목표로 많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활지도도 상담이고 상담도 상담이고 그리고 심리치료도 상담에 속한다고 보통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데 생활지도와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도는 보통 학교 학생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예요. 그래 보통 학교의 교사분들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대부분의 일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부분은 생활지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거는 부적응 문제가 있으나 여기 핵심이 정상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담이라고 표현하고요. 학교에서는 전문 상담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 내용,
기초를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리치료는 우리 상담과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죠? 교정적이고 치료적이고 적응적인 것에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무의식적 동기의 통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담에 비해서는 좀 더 장기간 어떤 시간적 요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생활지도가 좀 더 모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좀 덜 포괄적인 상담, 제일 적게 표현한 게 심리치료. 그래서 점점점 갈수록 내담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가 점점 많을수록 우리가 심리치료 부분에서 보통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역도 생활지도 영역과 상담의 영역과 심리치료 영역을 이렇게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시면 보통 정보나 좋은 수준은 생활지도예요. 상담은 내담자의 행동, 태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죠? 하지만 심리치료는 어떻습니까? 바로 장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어떤 생활지도와 상담과 많이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접하는 내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담자를 선택할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내담자 유형이 어떤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을 배워야 된다 학습하셨는데 내담자는 보통 일시적 문제, 1, 2개월 이내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정상적인 사람의 내담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내담자도 있고요. 발생 원인 소재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학을 했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든지 가정 환경이 갑자기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변하면 내담자들은 또 심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격 문제로 개인 내부에 기인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장애 분류에서는 일상적으로 보통 정상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정적 상태의 부분이 있고 정신정적 상태에 있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담에서 나누는 부분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심리적 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정상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신경정적 상태는 심각한 불편과 고통을 좀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장애까지 가진 않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담자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정신정적 상태의 내담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병원 장면에서 많이 다루겠죠. 그죠? 그래서 심각한 손상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실 왜곡. 우리가 보통 조현병 가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신경전적이 아닌 바로 정신정적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담자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상담자의 특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앞에서 학습한 다양한 내담자들을 우리가 상담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질? 많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상담자는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상담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좀 적극적인 사람이고 활발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은 사람, 자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사가 이런 자신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담자와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예민성은 바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행동, 표정, 얼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자로서 잘 파악하는 겁니다. 자, 상담자가 앉아서 내담자가 어디 앉아 있어요. 좀 얼굴이 불편한 얼굴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상담자는 알고 내담자가 어떻게 혹시 학생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말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작은 어떤 내담자의 표정에도 내담자가 그런 표정을 지은 것에 대해서 표정을 읽고 그 내담자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있어야 되는데 뭐 예뻐야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 평온한 인상 그리고 따뜻한 인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담자에게 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담자의 개방성 있는 부분인데 상담자는 내담자의 어떠한 이야기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내담자의 다양한 이야기들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담자가 평온한 상담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없이 잘 털어놓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바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담자의 객관성인데 내 내담자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나의 내담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제3자 입장은 아니지만 내담자의 어떤 주관적으로 내담자를 평가하지 않도록 항상 기준을 정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담자의 객관성은 내담자에게 내담자의 스스로 나중에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유능성은 말 그대로 상담자는 이런 다양한 상담자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바로 학습을 통해서 유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이유가 어쩌면 내담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학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런 상담자 유능성은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점점점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기법이나 상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해 보면서 아마 상담자들은 처음부터 유능하진 않겠죠. 그죠? 누구나 아마 초보 상담자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마 여러분들이 유능한 상담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신뢰성 이런 부분은 내담자가 상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상담자의 신뢰성은 어느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상담자는 정말 내가 처음 생각했던 상담자 인상과 일치하고 그리고 굉장히 진솔하고 신뢰롭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상담자들이 이런 요소들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 상담자는 좀 유능한 상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 상담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담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게 1번 위기상담, 2번 촉진상담, 3번 발달상담, 4번 성격상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 중에서 상담 유형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 맞아요. 바로 상담 유형에는 위기상담, 그리고 예방상담, 그리고 촉진상담, 그리고 발달상담 이렇게 속합니다. 성격상담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유형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냥 성격을 가지고 상담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20강 중에서 1강 상담의 기초적 이해에서 우리가 상담이란 사전적 의미와 학자의 상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의 목표. 모든 내담자들은 분명히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긍정적인 성장을 하고자 할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담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생활지도와 상담 심리치료의 어떤 다른 점을 살짝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내담자를 평가할 수는 없고 내담자에 따라서 상담 방법들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내담자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상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능한 상담자의 특징들을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좀 더 유능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평온하고 온화한 인상으로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